네, 수상한 종목 업앤다운 시간입니다. 오늘은 또 어떤 종목이 시상했을지 전일장부터 참 이상한 종목들이 많았거든요. 내일장 주가 전망 앞으로 전략 세워드리도록 하죠. 위즈웨이브 이건희 대표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지난주까지 100%의 성공률을 보여주셨던 이건희 대표님, 오늘도 100%가 나오느냐 안 나오느냐가 굉장히 궁금했는데요. 한번 성적표 보고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10개 종목 중에서 8개 종목 여전히 높긴 하지만 100%는 도달하지 못했어요. 아쉽네요. 80% 적중률. 저희가 아직 개편에 대한 이야기는 다 말씀드리지 않았는데 이 수상한 종목 업앤다운이 없어지잖아요. 개편하면서. 네. 이건희 대표님이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는 시간이 오늘이었는데 조금 아쉬우셨겠어요. 방송국 사정을 생각해서. 네. 하지만 많은 시청자분들 그리고 투자자분들이 되게 좋아하는 애정의 프로그램이 업앤다운이거든요. 네. 저희가 어떻게든 한번 잘 가져가서 개편 때 네. 녹여볼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고요. 그럼 오늘은 어떤 10가지 종목이 나올까요? 보시죠. 반도체, 2차 전지, 제약바이오, 신재생 에너지, 해운이 있습니다. 종목으로 바꿔보자면요. 삼성전자를 가장 많이 검색하셨어요. 오늘은 1% 하락으로 장을 마쳤고 급등한 엔캠, 3위에 HLB 올라왔습니다. 첫 번째 수상한 종목 후보는 HLB 볼게요. 전일장 코스닥 지수를 끌어내린 건 바이오였잖아요. 그리고 어제 저희가 점검해 봤을 때 이제 많은 분들이 바이오단에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이제 수급이 반도체로 워낙 과하게 쏠려서 외면받아 하락한 거다. 오늘은 반등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희망을 주고 가셨는데 오늘 그 시나리오대로 가진 못했거든요. 그럼 이틀 연속 급락이면 이거 문제 있는 겁니까? 아니면은 아직 시장 탓에 하락한 걸까요? 일단 뭐 바뀐 건 없는데 바뀐 건 개별 기업의 악재가 있는 건 아니죠. 네. 뭐 HLB 주총 때 뭐 프랜카드 붙을 정도로 좀 엄청 분위기 좋았는데 네. 그 뒤로 한 15% 이상 반납했죠. 근데 일단 지금은 뭐 삼성전자가 어제 이제 그 바이오의 수급을 보고 장중에 무슨 생각을 했냐면 이거는 그냥 아무 이유 없이 다 던지는구나. 그 전반적으로 HLB뿐만 아니라 뭐 알테오젠도 그랬고 어제 그다음에 삼천당제. 뭐 삼성전자 그건 약간 뭐 루머가 좀 있었고요. 그리고 이제 핑계대기 좋을 정도까지 주가는 좀 많이 다들 올랐죠. 올랐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익 실현할 비미가 좀 필요했는데 삼성전자 어제 수급을 보면 기관이 판 걸로 나와 있지만 주요 그 투신과 사모펀드는 대량 매수했습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다른 기관들은 뭐 금융투자라든지 일부는 팔았는데 연기금도 팔았더라고요. 근데 이제 나머지 그 직접 투자,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액티브한 투자라는 쪽에서는 삼성전자 편입을 급하게 좀 서둘렀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외국인들이 연일 사면서 조금 이제 급하게 서두르면서 수급이 약간 좀 쏠리는 그런 현상이 좀 나왔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럼 그게 뭐 현금이 쌓여 있어서 사는 게 아니라 뭐 일단 바이오 쪽에 많이 수익 난 것들 정리하면서 조금 들어간 걸로 좀 보이고요. 또 하나 이제 뭐 사후적으로 보면 제가 최근에 바이오 종목들이 좀 불안했던 이유는 뭐 바이오뿐만 아니라 전반적으로 시장이 좀 불안했던 이유 자체가 네. 미국 국채 금리가 자꾸 올라온다는 거고 그다음에 6월에 금리 인하 기대감이 자꾸 떨어지는 거였죠. 그래서 지금 뭐 50% 이하로 떨어져 있는데 또 어제는 또 다시 반등했습니다. 다시 또 6월 달에 인하의 가능성이 높다라고 좀 얘기는 하고 있는데 지금 뭐 또 저기 이제 사고 치는 나라들 있죠. 뭐 이스라엘이라든지 뭐 지정세 이런, 리스크가 있죠. 네, 그런 것들이 사고가 자꾸 터지면서 유가가 다시 올라온다는 부분, 이런 부분들이 사실은 중국의 PMI수도 올라오고 그러면서 유가가 좀 올라오는데 그런 부분들이 미국의 물가 지수를 떨어뜨리기 좀 어렵지 않냐. 그렇죠. 그러면 또 7월 금리 인하 얘기가 또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런 부분들이 계속 설왕설래가 계속되고 있는 중이다. 또 4월 5일쯤인가 뭐 이번 주 안에 또 파월 의장이 연설을 할 기회가 있는데 그때 무슨 얘기를 할지 모르겠지만 네. 뭐 별말 안 하겠죠. 뭐 지표 보고 하겠다 이렇게 얘기할 텐데 결국에는 그런 이유들이 복합적으로 섞였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또 어제 뭐 일부 바이오주들은 좀 루머도 좀 돌았고 무슨 뭐 특허가 취소됐다는 침해 소송을 받았다느니 뭐 여러 가지 얘기가 돌면서 좀 빠졌는데 오늘 그나마 좀 보면 오늘도 전반적으로 이게 하락이 좀 크게 나오면 네. 특히 이제 거래량이 싫으면서 하락이 나오면 그 다음 날은 이게 조금 그 추세가 좀 이어지는 경향이 좀 있고요.
아직은 좀 불안한 거죠. 그러면 이제 근데 알테오젠 다행히 그래도 뭐 소폭이나마 상승 마감을 했고, 그다음에 일부 종목들도 특히 이제 레고캠 바이오 같은 경우도 아무 이유 없이 떨어졌는데 네. 조금 올라왔다라는 부분에서는 좀 앞으로 좀 긍정적이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늘까지도 하락이 나타나긴 했지만 본업의 혹은 당사의 펀더멘탈 문제는 아니다. 말씀해 주신 것처럼 계속 물가가 오를 만한 그런 빌미를 주는 유가 상승이 그로 인해서 금리 인하가 늦춰지면 어떡할까 그 걱정이 오늘 바이오주를 끌어내린 것뿐이다 라고 이야기해 주셨어요. 다행히 알테오젠 말씀해 주신 것처럼 오늘 장중에 급락하다가 상승으로 마감을 했더라고요. 딱 그걸 보면서 느낀 게 지금 많은 투자자분들이 이걸 위기로 삼아야 되나 기회로 삼아야 되나 굉장히 많은 고민을 하고 계시겠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이건희 대표님이라면 오늘 같은 날 알테오젠 하락했을 때 매수를 하셨을 것 같아요? 아니면은 관망했을 것 같아요? 솔직하게 말해서. 일단 오늘 같은 날은 원칙적으로는 관망을 해야죠. 관망을 하고 다행히 그래도 시가 부근에서 이제 끝났는데 네. 일단 뭐 십자를 그렸죠. 밑꼬리를 좀 달고 올라왔기 때문에 내일 만약에 떠서 시작한다든지 하면 내일 정도는 따라붙어야 되는 자리가 될 걸로 보고요. 뭐 이제 일단 공부가 좀 돼 있으셔야 되죠. 알테오젠 지금 뭐 내용 바뀐 거 하나도 없는데, 네. 예, 뭐 갑자기 수급 때문에 빠지는 거죠. 바이오는 항상 이렇습니다. 뭐 HLB도 마찬가지로 5월에 이제 그 FDA의 승인이 공식화되면 그때 세론이 나오더라도 그때까지는 사실 조금 더 상승 여력은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럼 HLB 내일장은 반등에 성공할 수 있을지 HLB 어떻게 보십니까? 네, 성공할 수 있을 거로 보고 있습니다. 바이오에 대한 의견도 여전히 좋게. 네, 뭐 일단 몇 개 종목들은 뭐 일단 지금 펀더멘탈 좋아질 기업들 이미 답안지 나와 있는 회사들은 빠지면 사야죠, 사실은. 네. 그 답안지 중에 알테오젠도 있는 거죠? 네, 알테오젠이 가장 확실한 답안지가 있죠. 이따 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뭔가 좀 스포하신 것 같은데 이어서 두 번째 수상한 종목도 한번 볼까요? 뭐죠? 에코프로입니다. 오늘 7.21% 크게 밀렸어요. 저희도 오늘 2차 전지주가 왜 하락했는지 앞서 다뤄보긴 했는데 그 테슬라 이야기를 저희가 했었거든요. 근데 제가 본 뉴스에서는 이렇게까지 판매량과 인도량이 낮은 거는 정말 오랜만이다. 안 좋게 보는 톤이 많았고 반면에 우리 다 2차 전지 안 팔릴 거 알고 있지 않았어? 왜 이걸 또 우려 삼는 거야? 라는 의견도 있었어요. 이호인 대표님은 어떠세요? 여전히 근데 지금 이쪽은 제가 뭐 더워지면 봐야 된다, 중장기로 봐야 된다라고 말씀드리는 이유는 네. 바닥을 잡아가는 과정이지 완벽한 바닥을 본 건 아니기 때문에 사실은 좀 부담스러운 자리 언제든지 흔들릴 수 있습니다. 요즘 보면 네. 에코프로의 흐름을 보면 올라갈 땐 조금 올라가고 떨어질 땐 많이 떨어지고 또 한 번씩 크게 반등이 나와서 제자리 갖다 놓고 이걸 계속 반복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번에 좀 흐름을 좀 깼죠. 이번에는 깼는데 네. 결국에는 지금 2차 전지 앞에 전방 산업인 전기차 사업이 테슬라가 주도를 하고 있었는데 지금 뭐 우리는 테슬라라고 생각하지만 사실 전 세계적으로 보면 중국이 주도를 하고 있거든요. 중국이 주도를 하고 있는데 지금 뭐 SU7 가지고 말 많은데 결국엔 그것도 타겟이 테슬라 모델이고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테슬라가 이렇게 서방 세계를 대표하고 있는 어떻게 보면 전기차의 대표 주자인데 이게 조금 부진하다는 거는 앞으로 이 산업이 빨리 회복되지 않겠구나라는 신호를 줬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출하량이 생각보다 줄었죠. 근데 이제 이 부분도 이런 관련 기업들 보면 아마 한 2분기 정도에는 바닥을 찍고 좀 돌지 않겠나 뭐 이렇게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전히 이제 전방 산업의 추이를 좀 지켜봐야 되겠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말씀해주신 것처럼 샤오미 전기차 SU7 있잖아요. 예. 이게 뭐 가성비 갑이다 뭐 이런 이야기가 있는데 그럼 우리가 테슬라의 판매량이 적은 게 단순히 2차 전지 수요가 둔화된 것도 있지만 중국 경쟁사들이 그만큼 잘 나가서 테슬라가 부진했다라고 본다면 우리 업체들의 경우에는 전기차 시장 축소로 최악의 상황으로 볼 필요는 없는 거 아닌가요? 근데 전 세계 시장은 여전히 성장 중인데 네. 근데 이제 지역별로 차이가 좀 있고요. 그다음에 가격 경쟁력에 좀 문제가 있죠. 중국은 워낙 싸게 만들고 네. 지금 뭐 SU7 같은 경우는 CATL에서 만든 배터리가 들어가는데 셀투팩 방식이라고 해가지고 단가를 더 낮추는 방식으로 썼는데 공정을 줄이는 거거든요. 네. 그런 부분들이 적용돼서 뭐 일단 단가를 엄청 낮추실 수가 있고 중국과의 경쟁이 지금 가격으로는 안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사실 테슬라도 중국 배터리를 갖다 쓰겠다라는 거죠.
근데 이런 부분들은 그래서 이제 뭐 테슬라 입장에서는 가격으로 차를 팔아서 남기진 않겠다라고 하고 지금 공격적으로 가격을 인하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안 된다. 출하량이 줄었다라는 거는 일단 전반적으로 소비 심리가 조금 이쪽으로 위축되어 있다. 그리고 여전히 금리도 높다 보니까 그 할부 금융 네네네. 예, 이런 것들이 좀 비싸다 보면 소비가 좀 확 살아나긴 좀 어렵죠. 이제 그런 부분들이 조금은 좀 완화돼야 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로. 예. 그럼 에코프로는 내일장도 추가 하락 열어놔야 되는 건지, 반면에 말씀해 주신 것처럼 지금 중국이라던가 저가 전기차가 흥행이라면은 조금 더 싼 배터리, LFP 배터리를 사는 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의견 주시죠. LFP 배터리 관련 종목들도 여전히 우리는 쫓아가는 거죠, 중국을. 그렇긴 하죠. 네, 그래서 기대는 있는데 관련 종목들이 생각보다 좀 빨리 반응을 안 하죠. 오늘 뭐 LNF가 좋은 소식을 냈는데도 불구하고 뭐 2% 올랐는데 뭐 맞아요. 그거 사실은 옛날에 만약에 이전에 좋을 때 그런 네. 뉴스가 나왔으면 뭐 한 10% 이상 상승할 뉴스인데도 불구하고 2%밖에 안 올랐다는 거는 그만큼 더 확인하고 싶어 한다. 그러니까 뭐 계약한 건 알겠는데 야, 그 차가 지금 안 팔리는데 뭐 되겠어? 이런 지금 수준이다. 근데 그렇다고 해서 완성차 업체들, 미국이나든지 우리나라 업체들도 LFP나 뭐 이런 배터리 관련된 거를 이거 전기차를 포기할 수 없기 때문에 계속 지금 그래도 뭔가 계약을 하고 준비를 하고 있는 중이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경쟁이 본격화되면 소비자들은 좋아질 텐데 기업들은 당분간 좀 어렵겠죠. 예, 그런 부분들은 좀 이해를 하시고 너무 그러니까 2차 전지가 좋을 때 그 포맷으로 투자를 하시면 지금은 좀 실패하실 수 있다. 지금은 그때와는 투자 심리라던가 예. 환경이 달라졌기 때문에 에코프로 다운입니까, 업입니까? 다운으로 제가 한 걸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예. 에코프로는 내일장도 추가 하락할 네. 수 있다. 다운 의견 드리겠습니다. 바닥이 나온 게 아니고요. 바닥을 다지고 있는 저점을 다지고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변동성이 있을 수밖에 없다라는 점 염두에 주세요. 이어서 다음 수상한 종목 보겠습니다. 이번에는 피로픽스예요. 오늘 제가 IT 쪽에서 거의 유일하게 살아남은 키워드 유리기판이다라고 이야기 드렸는데 피롭틱스가 유리기판뿐 아니라 뭐 여러 가지 재료가 더해지면서 최근에 굉장히 뜨거워요. 뭐 하는 회사입니까? 뭐 어차피 디스플레이 관련된 회사인데 네. 이제 그쪽도 뭐 업황은 좀 살아난다라고 하고는 있는데 사실 저는 조금 유리기판 관련돼서 이렇게 너무 핫하게 올라오는 게 회의적이세요? 조금 이상하다. 오. 이게 이제 뭐랑 똑같냐면 당장에 눈에 보이지 않는 성장 이게 2030년이나 돼야지 본격화되는 시장인데 지금 굉장히 많이 부각받고 있는 이유가 뭐냐면 데이터 센터 때문에 지금 원자력까지 갔잖아요. 지금 네, 우리가. 맞아요. 그러니까 지금 그러니까 항상 주식시장이라는 게 미래를 예측하면서 가는데 눈에 조금 보이는 예측이죠. 이제 당장 보이는. 그러면 지금 반도체 기판 플러스 기판, 그러니까 반도체를 올려놓는 기판들이 유리로 바뀌면 전기도 좀 덜 먹고, 그다음에 열도 좀 덜 나고. 그 얘기는 무슨 말이냐면 데이터 센터를 엄청나게 돌려야 되는데 이걸 유리기판으로 다 바꿀 수 있다라고 하면 사실은 여러 가지 문제가 해결되죠. 전기 요금이 줄어듭니다. 한마디로 지금 오픈 AI가 1년에 약 전기 요금으로만 한 1조를 쓴다고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런 부분들을 줄이는 게 사실은 구글이나 오픈 AI 같은 회사들,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회사들은 엄청난 이익을 볼 수 있겠죠. 그렇죠. 예, 그런 것 때문에 기존의 일로 갈 건데 이게 뭐 지금 당장 나온 얘기냐? 굉장히 오래된 얘기입니다. SKC 관련된 기사 찾아보시면 이미 유리기판을 연구하고 있는 회사를 미국에서 인수해서 그거를 계속 지금 드라이브를 걸고 있었죠. SKC도. 삼성전기도 마찬가지로 하고 있었고요. 그러니까 주요 기업은 이 두 기업이 중심이 돼서 지금 가고 있는 상황이고 나머지는 이제 거의 관련돼서 뭐 유리기판을 가공하는 장비를 뭐 한다든지 네. 피롭틱스처럼 뭐 이런 다른 것들을 한다든지 이렇게 하는 건데 조금 너무 테마성이 강하다. 그러니까 지금은 좀 너무 따라붙기에는 조금 부담스럽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도 관련 리포트를 보니까 이게 드릴 기술, 뚫는 기술이 중요하다고 하는데 그게 이제야 좀 발전이 됐고 아직도 부족해서 상용화는 어렵다라는 이야기가 많더라고요. 하지만 시장은 항상 너무나 발빠르게 움직이면서 피롭틱스와 오늘장 YC캠을 사드렸습니다. 내일장도 하지만 이 열풍이 더 이어질 수 있을지도 궁금하고요. 그럼 이건희 대표님 유리기판에 대해서는 아직은 좀 먼 이야기다라고 했을 때
그래도 유리기판이랑 키워드와 함께 당장 눈에 보일 만한 실수해주는 단 한 개도 없는 건지. 일단 삼성전기 SKC가 중장기적으로는 아마 이쪽이 대장이 될 거고요. 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LG 에너지솔루션처럼 보는 거죠. 2차 전지로 보면 이쪽이 주도하는 거고 그다음에 그 안에 들어가는 아까 구멍 뚫는 게 어렵다고 그러잖아요. 네. 그거 지금 이오테크닉스가 지금 퀄테스트 받고 있는 중입니다. 그런 것들. 아. 네, 이제 계속 확산될 텐데 네. 그 안에서 항상 레이크 머티리얼즈 예전에 전고체 배터리 관련돼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네. 다른 본업으로 돈을 잘 버는 회사가 플러스 알파로 하는 걸 보시는 게 좋은데 피롭틱스도 뭐 나름 매력이 있지만 지금 너무 주가가 많이 올랐고요. 요즘에 다시 올라오고 있는 이오테크닉스도 이쪽으로 한번 좀 집중을 해보셔도 괜찮을 것 같다. 삼성전기, SKC 그리고 이오테크닉스를 관심주로 선택을 했습니다. 피롭틱스는 그럼 여기서 살짝 멈췄다 갈까요? 네, 좀 쉬어야 되겠죠. 쉬어야지 또 가겠죠. 다시 가니까. 예. 네, 여기서는 다운 의견 드리겠습니다. 마지막 수상한 종목 후보 보시죠. 이번에는 흥하해운입니다. 22% 급등 마감했는데 그 지정서 리스크 때문이잖아요. 그쵸. 예. 조금 전에도 저희가 다뤄봤는데 단기로 끝날 것 같진 않다, 이슈가. 좀 길게 봐도 괜찮을 종목으로 흥하해운, 흥구석유를 앞서서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일단 지정학적 리스크도 있지만 그 전에 볼티모어에서 사고도 한번 있었고, 네, 교각 사고요. 예, 네. 요즘에 파나마 운하 자체가 또 물이 부족해서 뭐 배가 통과를 잘 못하는 일도 있고, 네. 지금 파나마 운하, 그다음에 또 하나가 이제 수에즈 운하인데 수에즈 운하 쪽도 지금 이게 문제가 되는 건 수에즈 운하가 또 문제가 되는 거죠. 이란을 이제 이스라엘이 그러니까 시리아를 공격했는데 사실은 네, 시리아 내에 있는. 시리아 내에 있는 이란 영사관을 공격한 거죠. 네. 그러면 이란 영사관이라는 건 이란의 영토입니다. 맞아요. 예, 그러면 이란의 영토를 직접 공격한 게 돼버렸기 때문에 이란에서는 당연히 가만히 안 있으려고 할 거고, 그러면 이게 이란과 미국이 또 안 그래도 사이가 안 좋은데 또 이스라엘 뒤에는 또 미국이 있죠. 맞아요. 그러면 또 이제 이게 약간 좀 확전이 되지 않겠냐라는 그런 우려가 있는 거고. 셈이 복잡해졌죠. 예, 호르무즈 안 그래도 지금 불안해서 지금 저 밑으로 희망봉으로 돌아서 다니고 있는데, 네. 아 이거 장기화 되겠구나 이렇게 되면 그러면 유가가 올라서 해운주는 사실 안 좋을 수 있는데 그거보다 운임이 더 오르겠구나. 그러면 거꾸로 또 물가는 오르겠죠. 유가도 오를 거고. 그러니까요. 그러면 금리도 빨리 안 떨어지겠죠. 아, 이것도 문제네요. 그러니까 이제 그 문제는 지금 이스라엘이 이제 하마스와의 전쟁도 아직 여전히 이스라엘 내부에서도 네타냐후 총리를 이제 성토하기 시작했습니다. 네. 그만 선거를 다시 해서도 내려가라 이러고 있는데, 아 지금 전쟁 중인데 무슨 소리냐 또 이러면서 계속 지금 버티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네. 이스라엘 내부에서 개혁이 일어나서 이거를 멈추든가 아니면 미국에서 끊어버리든가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걸 못 하고 있습니다. 가자지구 조그만한 거를 이제 하마스를 없애면 다 될 것처럼 하지만 하마스는 이슬람의 아픈 손가락이기 때문에 함부로 없앨 수 없다. 그러면 이제 이런 부분들을 좀 인지하시고 좀 이스라엘이랑 미국이 좀 정신을 좀 차려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게 참 중동의 문제가 말씀해 주신 것처럼 여러 가지 역사 옛날부터 계속 네. 얽혀 있는 것들이 많기 때문에 쉽게 해결이 안 됩니다. 그래서 아예 벌어지지 않는 걸, 그러니까 사건 사고가 일어나지 않는 걸 바라는데 이번에 또 지정서 리스크가 불거졌어요. 흥하해운 그럼 여기서 그 운임가 상승으로 인한 우려 때문에 올랐잖아요. 네. 추가 상승도 가능할 거라고 보시는지요? 뭐 가능할 걸로 보고 있습니다. 흥하해운은 추가 상승 네. 가능해 보입니다. 근데 흥하해운 말고 뭐 페노션이라던가 HMM이 그래도 해운주 내선 대장이잖아요. 그쪽도 이제 받겠죠. 아, 그쪽도요? 혜택을. 오늘은 주가가 별로 많이 안 근데 움직이는데. 이제 대한해운 같은 경우나 흥하해운은 사실 직접적인 수혜는 아닌데 네. 오히려 HMM이 더 수혜를 보면 더 보죠. 장거리 노선을 많이 하고 있는 쪽은 HMM이고 특히 이제 컨테이너선을 운항하는 쪽은 HMM이 주 상선을 운항을 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HMM이 더 수혜는 많이 볼 걸로 봅니다. 근데 덩치가 워낙 크고 그러다 보니까 좀 작은 종목들이 먼저 움직인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흥하해운 업 그리고 HMM도 수혜가 예상된다라는 의견입니다. 전체 10가지 업앤다운도 한번 볼까요? 엔캠과 에코프로, 하나에어로스페이스, SK 이터닉스, 피롭틱스 다운입니다. 5개 업, 5개 다운. 이 중에서 오늘의 베스트 종목은요? 예, 일단 뭐 최근에 많이 빠진 알테오전 제가 몇 번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맞아요. 예, 지난번에는 하락했을 때 올라간다 해서 올라갔는데. 네, 지금 3주 연속 베스트 종목 주셨대요. 예, 근데 또 내려갔는데 네. 여전히 베스트다라고 말씀드리겠고요. 일단 뭐 알테오제는 롤리가 바뀐 게 없는데 주식 토론방 같은 데 들어가 보니까 뭐 난리가 나셨더라고. 예, 뭐
할머니가 팔아서 그렇다 부식해가지고 예, 근데 그거는 이미 작년 9월부터 얘기 나왔던 거였고 이 부분은 해결됐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때 대주주 매도요? 예, 네. 더 이상 뭐 욕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일단 지금 지나고 보니까 고점에 팔았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 건데 네. 이게 또 나중에 지나고 나서 이게 30만 원 넘어가면 아 그분 그래도 그때 잘 파셨네 또 이렇게 해석이 바뀔 수 있는 게 주식시장입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알테오젠이 뭐 때문에 여기까지 올라왔는지를 보시는 게 중요하고 나중에 이제 뭐 적어도 1년에 6천억에서 1조 정도의 수익이 나는 구간에 26년부터 들어갈 텐데 지금 셀트리온이 혹시 1년에 얼마 버시는 줄 아세요? 6천억에서 한 7천억 정도 벌고요. 네.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얼마 버시는지 한 1조 조금 넘게 봅니다. 1조 2천억 정도 버는데 네. 그 회사 삼성바이오로직스 80조고요. 셀트리온이 40조 정도 됩니다. 아. 그러니까 알테오젠이 지금 10조를 넘겼어도 싸다고 얘기하는 이유가 다 있다라고 생각하시고 그 말로 제가 이 말을 가름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네. 알테오젠 그럼 매수 가능할 때 17만 원까지 내려왔잖아요. 네. 지금 뭐 15만 원까지 또 기다려서 매수해보자 이거보다는 지금부터 분할 매수하는 게 좋을까요? 그럼 뭐 사실 뭐 알 수 없죠. 저도 그렇긴 해요. 바로 네. 25만 원 정도까지는 갈 줄 알았는데 22만 원에서 꺾였는데 이건 지금은 수급으로 빠지는 거기 때문에 네. 수급만 좀 돌아서면 충분히 올라올 수 있다. 그러니까 그거는 본인들이 판단하셔야죠. 이제 어떻게. 네. 예. 목표가는 30만 원, 손절가는 16만 원. 제가 시간 관계상 대신 언급해 드릴게요. 이건희 대표와 함께 오늘의 베스트 종목까지 알아봤고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저희가 준비한 수도 여기까지예요. 내일은 정말 이 하락의 고리가 끊어지길 바라면서 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내일 이 시간 다시 찾아올게요. 고맙습니다.